2019 CCTV 하세배 한중일 바둑 쟁패전 이성구단 해설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를 축하하는 하세배가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자, 각국에서 한 명의 선수가 초청되는 만큼 참가 자체가 명예로운데요. 한국은 박정환 구단, 중국은 커제 구단으로 지난해와 동일한데 일본의 참가 선수는 달라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이치리쿠료 8단이 출전을 했는데요. 올해는 중일 용성전 우승자인 시바노 도라마루 7단이 출전을 했습니다. 네, 하세배는 또 역토너먼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 대회인지 대회 정보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중일 바둑 고수를 초청해 개최하는 이벤트 대회입니다. 자, 역시드 토너먼트, 역토너먼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시드를 받게 되면요, 좋은 거잖아요. 좋죠. 네, 근데 이 하세배는 좀 특이해요. 시드를 받게 되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1회전에 출전을 해서 대국을 하는 것이 한 판을 더 버는 거고요. 출전을 안 하게 되면 패자부활전 기회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가 없어져요. 네, 그래서 1회전에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1회전에서 두는 선수들은 기회가 두 번. 그렇습니다. 이 역토너먼트 부전을 뽑으면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거군요. 네, 1회전을 뽑아서 1회전을 두게 되면 1회전 지더라도 다시 둘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네, 또 하세배는 이 정도면 초속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30추출길의 보류 시간 1분 10회는 TV 아시아 룰입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덤은 7집 반입니다. 우승은 80만 위안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자, 역대 성적을 보시면요, 2013년도에는 중국 기사들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는요, 자국 대회로 출전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갑조리그 최우수 주장상을 받은 선수하고 최우수 기사상 받은 두 선수가 출전을 해서 스웨그단이 우승을 했고요.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한중일 대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참가 선수의 명단을 보시면 이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어떤 수로 바뀌어왔는지도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커제 구단하고 박정환 구단은 계속 좀 출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이야마이타 구단이 6회째 하는 동안에 한 번밖에 출전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요, 일본 기성전이요, 도전기가 1월부터 3월까지 기간입니다. 7번 승부가요. 네. 그래서 묘하게 이 연초에 이 시합이랑 겹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야마유타 구단이 LG배 결승에 올라가서 오지 못했고요. 그전에는 또 기성전하고 겹쳐서 이야마유타 구단이 하세배에서는 좀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인연이 잘 안 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출전 선수 명단입니다. 한국에서는 박정환 구단, 중국에서는 커제 구단, 일본에서는 시바노 도라마루 7단이 참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은 작년에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었죠. 근데 올해 초에 약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강한 젊은 신의 기사들한테 좀 패점을 안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커제 구단은 작년 12월에 삼성화재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1월에는 또 백령배 우승까지 2달 사이에 세계 타이틀을 2개나 추가해서 무려 지금 세계 타이틀 획득 수가 7개예요. 네, 다시 최고의 전성기를 맞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시바노 도라마루 7단은 특히 2017년 용성전을 우승하고서 중일 용성전에서 커제 구단을 이기면서 통합 우승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네, 일본의 차세대 기수로 불리는 선수인데요. 기대가 됩니다. 1회전에서 다행히 두 선수가 만났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역토너먼트로 부전을 뽑은 선수는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가 되는 거죠. 일단 한 판을 어른 느낌이 들고요. 네. 또 무엇보다 좋은 것은요, 박정환 구단하고 커제 구단하고 1회전에서 맞붙게 되면요, 이 두 선수가 결승이나 한 번 더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박정환 구단하고 커제 구단의 대국은 참 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판이라도 더 보는 것이 정말 좋은 겁니다. 네, 저희는 정말 최상의 조합으로 오늘 대진이 펼쳤네요.
네,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이 1회전부터 만나게 됐습니다. 상대전적으로는 박정환 구단이 9승 7패로 앞서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상대가 커제 구단이니까 저희가 전력 분석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전체적인 성적은 박정환 구단이 2판 정도 앞서 있고요. 작년에는 4번 만나서 박정환 구단이 100번으로 3승 1패를 했습니다. 대국 내용도 좋았고요. 네. 근데 두 선수의 대결에서는 역시 좀 100을 잡는 것이 편한 느낌이 들어요. 여태까지 16번을 싸워서 14승 2패 100번 승률이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돌가리기도 약간 뭐 좀 의식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두 선수가 올해에는 1회전에서 만났지만 네. 또 지난해에는 결승전 멤버로 대결을 펼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결승전 대국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작년에 그 중요했던 포인트 부분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지난해 하세배 결승전입니다. 네, 지금 백둘 차례인데요. 백이 여기서 이곳을 밀어갔죠. 이곳을 미는 수는 이제 핵마학상은 보통 이제 여기를 늘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두면 뭐 이후에 핵마를 하는 거죠. 근데 흙이 이렇게 두는 핵마 자체가 이 백의 세력을 좀 견제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백의 초반 운영은 아무래도 이 세력을 좀 살리는데 주력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실전에 밀어간 수가요. 2점머리 두드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괜찮은 작전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2점머리는 네. 당하지 말라고 하는 자리잖아요. 웬만하면요. 네. 근데 지금은 2점머리를 자청해서 맞고 위로 눌러가게 됩니다. 흙은 늘 수밖에 없겠죠. 백은 계속 밀어갑니다. 네. 그래서 흙이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밀어가니까요. 이 형태는 백이 여기를 밀어가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거의 막은 형태예요. 예, 지금 상당히 아래쪽하고 호응하면서 일관성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여기서 흙이 이곳을 젖혔고요. 네. 이 있는 교환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있는 교환 자체가 좀 백을 더 두텁게 해줘서 악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백두점에 대한 가치가 이 교환으로 인해서 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흙이 이곳을 젖힌 수가 조금 문제수였어요. 약간 미묘한 부분이었지만요. 아, 결정을 네. 안 해놓는 게 나았을까요? 이 장면에서요. 흙은 여기를 두고요. 이 2점을 지금 살릴지 버릴지를 물어보는 것이 좋았어요. 백이 살린다면 이 교환을 하고요. 네. 백이 이을 때 밀고 여기도 이제 젖히는 것보다는 그냥 밀어서 막을 때 아래쪽에 하변을 차지했으면요. 백이 일관성 있게 중앙을 막긴 했지만 흙도 아래쪽에서 견실하게 실리를 확보했고요. 이곳에 활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모양 자체도 흙이 괜찮습니다. 네. 무엇보다 귀중한 선수를 흙이 뽑았죠. 이렇게 가서는 뭐 전체적으로 균형 자체는 잘 어울린 것 같아요. 근데 흙이요. 실전에서는 이 교환을 하지 않고요. 실전에 이렇게 뒀죠. 이렇게 두고서 끊어갔는데요. 네. 결국 이 2점 자체가 좀 이렇게 먼저 와서는 가벼워져서 초반 운영 자체를 백이 좀 쉽게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두터움을 박정환 구단이 초반에 가져가게 됐네요. 네, 그 다음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시죠. 네, 흙이 끊어간 장면이고요. 네. 네, 이 장면에서 백의 이수가 두어집니다. 이제 보통의 행마로 봤을 때는 늘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끊고요. 여기를 치받고 막을 때 젖혀서 늘면 끊고요. 밀어가는 수가 선수가 됩니다. 받아둬야겠죠. 이렇게 된다고 하면요. 이 자체로 백이 잘 됐어요. 네. 네. 이 그림만 해도 성공이었는데요. 박정환 구단은 조금 더 능률적으로 두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안 늘었잖아요. 네, 실전의 행마가
이 입구자였습니다. 이제 입구자 행마를 해서 실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실전에 끊고요.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끊고 단수 하나 교환하고 끊어서 이렇게 됐을 때 이 교환이요. 여기가 이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안 받아도 돼요. 이제 실전에는 이 수가 전화위복이 된 거죠. 더 잘 됐어요. 손을 돌려서. 늘었더라면은 네. 선수로 못 뽑았었겠네요. 네, 근데요. 흑의 응수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수가 좋은 수로 전화위복이 된 겁니다. 약간 위험한 수였어요. 이 끊은 수로요. 흑이 여기를 붙였다면요. 백이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었습니다. 백은 여기를 지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찝어서 단수 한 방을 해도 네. 이으면 여기를 끊겨서 상당히 좀 백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흑이 이곳을 받았다면 박정환 구단의 이 행마는 약간 이상한 수가 됐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실전은 잘 조금 더 됐습니다. 잘 된 모습입니다. 다음 포인트를 보시죠. 네,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네. 네, 초반은 이렇게 진행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끊고 이 대국은요. 전체적으로 박정환 구단이 시종일관 우세를 잡았던 바둑입니다. 그래서 초반의 우세를 끝까지 유지했고요. 근데 고비가 한 장면 나오는데요. 여기를 끊고요. 네, 있고 네, 아직도 형세 자체는 박정환 구단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근데 이제 잘 마무리만 하면 되거든요. 큰 사고 안 나게요. 근데 약간은 위험한 장면이 생기죠. 예, 그 장면이 곧 나옵니다. 네. 중앙에서의 승부인가요? 네, 이제 곧 나옵니다. 이제 문제 없이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 커제 구단의 이 부침수가 딱 떨어집니다. 예, 승부수예요. 그리고 딱 놓이자마자 이 수는 좋은 수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어떤 노림인가요? 실전의 진행을 보시면요. 네. 여기를 둬서 여기를 끼워서는 뭔가 문제가 생긴 거고요. 커제 구단이 붙였을 때 아주 좋은 수가 백에서는 있었어요. 여기를 붙이는 수가 아주 깔끔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었을 때 다음에 이곳을 밀어가는 것과 여기 끊는 수가 맛보기가 되기 때문에 흑이 응수가 없습니다. 오, 이랬으면 네.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였는데요. 실전에는 그 수를 놓쳐서 약간은 어렵게 됐습니다. 여기를 막은 거죠. 그래서 이 끼움수를 허용했고요. 실전의 진행은 이렇게 돼서 이 아래쪽이 잡히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이제 묘하게 여기서 박정환 구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냉정하게 이곳을 간 것이 좋았어요. 이 중앙이 아직 못 살아있다는 것이 흑의 큰 위험이었고요. 하변은 잡았지만요. 네, 하변은 잡았는데요. 이 교환을 통하고 여기를 치받아서는 이 전체가 다 잡혔습니다. 결국은 아래쪽에서 손실을 입었지만 더 큰 대마를 잡아서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지난해 하셉의 결승 하이라이트를 살펴봤는데요. 네네.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을 상대로는 좀 다른 대국들과 내용이 좀 스타일이 달라지는 듯한 느낌이 네, 드는데요. 그런 것이 확실히 있어요. 좀 더 커제 구단을 박정환 구단을 만나면 흙으로 둘 때 더합니다. 실리를 좀 더 벌어 들어가는 느낌이 있고요. 박정환 구단은 좀 더 두텁게 그 중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주 묘하게 박정환 구단의 공격, 커제 구단의 타개의 흐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네. 커제 구단이요. 타개가 잘 안 돼요. 타개를 하다가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거기서 승기를 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박정환 구단이 좀 더 두텁게 처리를 하는 걸까요? 아마 작전상 좀 커제 구단을 의식해서인지 백으로는 정말 두텁게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과연 어떤 선수가 백을 잡게 될지도 많은 관심사인데요.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하셉의 1회전입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중국 사천성 성도시에서 열리는 2019 CCTV 하셉의 한중일 바둑 쟁패전입니다.
굉장히 번화한 곳에서 대회가 치러지는데요. 네. 대진 추천식이 열리는 장면인데요. 네. 당일에 오늘 했어요, 오늘.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12시 반쯤에 했습니다. 대국 시작이 3시인데요. 불과 2시간 반 전에 추첨을 합니다. 역시 특이하죠. 그럼 부전을 뽑은 선수는 바로 숙소로 가서 쉬는 네, 건가요? 쉬어야죠. 바둑 보면서 쉬어야죠. 네. 자, 저희가 미리 결과는 알고 있죠. 부전을 뽑은 선수가 어떤 선수일지. 네. 길이가 많이 다르네요. 네, 아주 특이합니다. 셋이 옹기종기 앉아서 부전을 뽑는 모습이요. 네. 자, 하세배는 30초 초읽기 1회로 대국을 두어야 합니다. 보류 시간 1분이 10회 주어지는데요. 네, 이 규정에 대해서 좀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대국에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더 한다면요, 30초 읽기가 기본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초 초읽기를 넘기게 되면 고려 시간이 1회가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시점부터 네. 1분이 주어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요. 지금 처음에 30초 초읽기 한 수에 고려 시간 10회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30초 초읽기를 넘기게 돼요. 네. 그러면 고려 시간이 9회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1분이 주어지는 1분이 이제 주어지고요. 그 1분 초읽기 하는 그 와중에 그 1분을 넘기게 되면 8회가 되는 거고요. 그 넘기지 않고 두게 되면 다음 착수 시에 다시 30초로 세팅이 되고요. 네. 역시 고려 시간은 9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분의 그 생각 시간, 고려 시간을 연달아서 다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 장점이 있고요. 그 30초를 넘기면 기본으로 고려 시간이 1회가 줄어드는 것과 중요한 장면에서 고려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 두면 예를 들어 고려 시간을 자체를 한 9분 정도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승부처에서는 그것이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일단 초반, 아주 극초반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30초 안에 진행을 시킬 겁니다. 일단 그 후반을 대비해서요. 좀 빠르게 둘 거예요, 초반은. 커제 구단이 흑을 잡았고요. 네. 일단 박정환 구단이 백을 잡으면 나쁘지 않죠. 출발이 좋습니다. 이 초반에 커제 구단의 지금 흑번 포석이요. 자주 써요. 그리고 여기가 백이 화점일 때 좀 더 많이 나오는데요. 커제 구단 이 포석 좋아해요. 있고 한 칸 띄고 이렇게요. 그리고 걸치는 포석이요. 이 포석이요. 얼마 전에 벌어졌던 백령배에서 커제 구단이 백령배 4강에서 천야오의 구단을 상대로 두었던 포석이고요. 네. 신진서 구단을 상대로 결승전에서도 1국에서 흑번으로 이렇게 뒀습니다. 정말 즐기는 포석이네요. 이 포석의 장점이 뭘까요? 일단은 실리가 좋은 거죠. 실리를 벌면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에 위치 자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만약에 날일자라고 하면 아주 견실하고 견고한 실리 작전이 되는데요. 네. 여기가 높으면 일단 중앙 쪽으로 돌이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중앙도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진행이군요. 겉보기엔 그런데요. 커제 구단은 이렇게 두고 실리로 매우 달립니다. 네. 정말 실리파네요. 지금 여기가요. 소목이어서 커제 구단이 평소와는 다르게 갑니다. 하점이었다면 걸쳐갔을 거예요. 근데 소목이니까요. 굳힘이 남아 있어서 일단은 날일자 걸침을 하나 해두고 백이 받았을 때 이제는 다시 방향 자체를 네, 그렇죠. 그곳으로 향합니다. 참 좋아해요. 이제 여기서 네. 박종환 구단이 이제 선택인데요. 신진서 구단하고 천야오의 구단은 여기가 물론 화점이긴 하지만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다를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화점인 거와 날일자로 걸쳐져서 이렇게 교환이 되어 있으면 네. 흑이 여기를 다가갔을 때 자세가 좀 더 좋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진행을 박종환 구단이 하지 않았습니다. 붙여두는 교환 없이 아예 날일자로 받았네요. 네,
좀 변 쪽을 견고하게 만든 것이고요. 커제 구단은 하변을 2칸 벌려서 일단은 침착하게 시작을 합니다. 박정환 구단의 다음 착점은 아마 이곳 제일 먼저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요. 예, 이것도 가능합니다. 넣을 때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두나요? 아, 바닥 네. 두나요? 그래서 이제 압박을 좀 하겠다는 뜻이고요. 흙은 거의 늘어야겠죠? 어차피 귀를 붙여서 둘 거라면은 네. 날일자 받기 전에 붙이고 날일자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이제 여기를 붙여두게 되면요. 네. 흙이 여기 있기 때문에 흙이 2칸 안 벌릴 수도 있죠. 예. 뭐 사실 벌릴 수도 있고요, 안 벌릴 수도 있는데요. 이제 굳이 이제 먼저 해두는 것보다는 흙이 온 다음에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본 것이고요. 네. 근데 보통의 형태에서는 붙여두고 흙이 늘 때는 위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다음에 공격을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두거든요. 네. 일단 붙였기 때문에 변 쪽으로 향하겠죠. 아, 변도 안 가네요. 상변이네요. 그렇게만 해두고요. 그러면 흙도 자연스럽게 좌변에 손이 오는 거죠? 네, 좌변으로 두면 무난합니다. 박정환 구단은요, 그냥 이곳을 가게 되면요, 붙임 교환을 안 하고요. 역시 붙여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싫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귀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교환해두는 자체가 실리적으로는 더 좋다라는 뜻입니다. 커제 구단이 이렇게 초반부터 실리를 좀 탐하면 박정환 구단도 아무래도 의식이 좀 되겠죠. 그럼요. 근데 작년에 그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과 네판 대국 모두 100번 잡았는데요. 쭉 일관성 있게 뒀어요. 두텁게 두고 중앙의 모양을 키우면서 이제 그 모양이 이제 커제 구단이 침투를 하게 되는 그런 흐름이죠. 근데 박정환 구단이 공격을 엄청 잘해요. 예, 커제 구단이 거의 뭐 타개하다가 바둑을 뭐 계속 그르칩니다.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오늘 바둑은 좀 달라요. 오늘은 백이 모양을 키우는 바둑은 일단 아니에요. 백도 좀 견고하면서 실리적으로 포진을 짰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흘러갔던 그 공격과 타개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모양이 한쪽으로 치우친다기보다는 많이 좀 쪼개졌다 그럴까요? 네, 일단은 초반 흐름은 그렇고요. 근데 지금 커제 구단이요, 여기를 한번 뒀어요. 그래서 받아달라는 얘기죠. 뭐 물론 받아줘도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요. 일단은 기세상 여기를 붙여서 이제 반발을 한 거죠. 이 2칸 높은 구침에서 백이 들 수 있는 상용의 수법입니다. 축이 안 돼야 됩니다. 이거 축이 되면 끝납니다. 네. 여기를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은 축이 딱 있죠, 백이. 여기에 돌이 있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됩니다. 묘한 것은 박정환 구단이 지금 흙이 응수타진을 했을 때 이곳을 결행했다는 것이고요. 성공을 한다면 이 흙 한 점의 위치를 좀 이상하게 만들 수 있겠고요. 네. 실패하는 형태가 된다면 이 한 점이 요소로 작용을 해서 전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요. 그러면 이제 백의 이 부침수, 이 작전 자체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백이 여기선 네, 그렇죠. 이제 늘어서요. 그 애초에 흙이 두었던 이 수를 네. 좀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백이 뭐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둔다면 훨씬 더 돌 자체가 능률이 좋죠. 백이 이대로 두터만 진다면 흙의 한 수는 좀 민망해지겠죠. 네. 글쎄요. 뭐 일단은 뭐 백이 전혀 이상해 보이진 않거든요. 여기 뭐 급소라고 우기나요? 그럴 수도 있네요. 뭔가
그래 보이기도 네. 하고요. 여기서는 백도 이제 하나 늘어두고요. 둘 때 뭐 이런 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여기를 끊어가서 상황 봐서는 이 변 쪽으로 진출을 하고요. 백도를요. 네. 이 넉점 자체를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돌의 흐름상은 끊어가야 됩니다. 끊고 싶은 자리인데요. 일단은 귀를 늘어뒀다는 것은 끊어가겠죠. 제가 꼭 뭐 이렇게 예상을 하면 다르게 진행이 되던데요. 오늘은 다행이네요. 네. 다행은 또 아닌가요? 네, 또 다행은 또 아닐 수도 있겠네요. 예. 왜요? 제 생각이랑 비슷하면 또 다행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네. 되나요? 네. 흙이 여기서는 이제 느는 수가 있겠고요. 단수 치는 것은 늘어서 흙이 좀 급해집니다. 여기를 단수 치고 일단 여기를 뒀을 때도 늘게 되면 뭐 축 이런 거 다 안 하고요. 그냥 두텁게 늘어서 이건 흙이 자세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끊었을 때 단수 치는 것은 일단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는 늘거나 아니면 여기를 단수 치고 여기를 단수 치고 늘 때 밀어가는 것. 뭐 일단 단수 하나 치고서 뒤에 행마를 보거나요. 네, 그런 식으로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끊어가는 모양 자체가 흙이 받기 힘든 만만치 곳이네요. 않아요. 예. 늘었는데요. 네. 일단 여기서는 이 선으로 하나 선수하는 교환 자체가 백이 손해가 괜찮죠. 없죠? 예. 네, 이 자리고요. 저는 웬만해서는 지금의 흐름 자체는 백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돌의 흐름이라는 것이요. 이 변 쪽이 지금은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변이 원래 좋은 자리였잖아요. 근데 좋은 자리가 있는 상황에서 흙이 지나가는 길에 한번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백이 반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돌에 흘러가는 방향이요. 백이 변으로 가고 있거든요. 아, 원래 네. 흙 쪽의 변이었는데. 그렇죠. 뭔가 훨씬 더 백 쪽에서 자연스러움이 보이죠. 뭔가 효율이 더 네. 좋아 보입니다. 지금 한 칸을 띄었는데요. 계속 뭐 일단 밀림은 아프니까요. 두긴 둬야 되는데요. 밀어가는 것은 늘어서 뭐 계속 밀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실속이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은 백도 두터워 주게 하지 않고 여기도 힘을 실은 거예요. 중앙을요. 백한테 이곳을 좀 강요하는 거죠. 안 두면 쉬워서 답답합니다. 그럼 백도 받는 게 보통인가요? 네, 이제 백은 전개를 할 필요가 전개 안 하고 버티네요. 이것도 역시 서로 좀 기백이 느껴지는데요. 이 자리가 흙이 이렇게 두니까 큰 자리가 된 거예요. 흙돌이 아래쪽으로 갔으면 백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꼭이요. 예. 여기가 왔으니까 흙이 와도 그 다음 타겟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수로 인해서 여기가 선수가 됐습니다. 받아야 되는데요. 흙이 애초에 이렇게 둔 것은 붙임을 위한 거였는데요. 백이 옆으로 붙이게 되면 딱 모양이 좋죠. 넘어가는 예. 거죠. 호구가 양쪽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깔끔하게 넘어갔어요. 일단 여기는 백이 괜찮아요. 네, 걱정 없는 자리입니다. 자, 문제는 지금 변인데요. 변에서 타겟만 잘 되면요. 이 바둑은 흙이 조금 실속이 없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붙였습니다. 타겟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수가 최선으로 보이고요. 흙이 여기서 젖혀갑니까? 젖혀갔을 때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네. 행마를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하는 거 없습니까? 이거 여기 끼우는 자리가 괜찮거든요. 그럼 이어야 되는데 네. 일단 아래로 젖혀서 사는데 문제 없죠.
깔끔하게 살았어요. 궁도가 넓은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여차하면 여기 나가는 것도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막상 또 한 칸 뛰면 그냥 단수? 그냥 어떨까요? 받아줍니까? 예, 인수 안 받아줄 때 하고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역시 그냥 솔직하게 호구 치는 건가요? 호구 치는 거 아니면 한 칸으로 행마하는 것 둘 중에 하나 같은데요. 예, 호구 치네요. 네. 보기엔 한 칸이 멋있었는데 그냥 받아주면 별거 없나 봅니다. 좀 더 솔직한 수를 두었습니다. 네, 여기서 2단 젖혀가면 비슷해지죠. 네, 한 칸과. 맞습니다. 여기를 갈 수도 있고요. 그냥 단수 치고서 이렇게 두는 순간에 크기 이상하네요. 네, 여기 뚫는 것과 여기 뚫는 것 맛보기라서 곤란하죠. 흙이 일단은 단수 한 방은 아래쪽에서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 수로 인해서 중앙의 봉쇄 자체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흙이 한 칸, 백이 한 칸 뛰어나가면 네. 일단 자세 자체는 시원시원하죠. 오히려 흑돌이 공격당하는 거 아닌가요? 네, 초반은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요. 일견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지만 여기 치중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은 이 넘어가는 자세가 아주 훌륭합니다. 흙의 안형을 빼앗고 있죠. 네. 그리고 버리는 것은 한 점을 끊어서 막을 때 잡는 순간에 여기가 단수 한 방이 선수가 듣는 거죠. 그러면 백이 완승입니다. 이 한 점 크죠. 네, 그래서 이 치중이요. 아주 나중에 둘 것 같지도 않아요. 꽤 빠른 타이밍에 백이 둘 것 같습니다. 치중 가는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커제구단 날일자로 이제 한 칸을 두는 것은요. 모양 자체는 깔끔하고 좋지만 백이 한 칸을 띄었을 때 이 주도권 자체가 백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날일자로 좀 더 공격적이고 백을 일단은 조금이라도 몰아가겠다는 뜻인데요. 흙의 모양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두텁게 두네요. 네, 입구자 행마입니다. 이런 쪽으로 점점 백돌이 온다면은 이 좌변 쪽 들여다보는 한 수가 강력해지는 거 아닙니까? 강력합니다. 지금 백돌이 아래쪽으로 계속 오고 있죠. 지금 정리하네요. 이 수는요, 이제 가장 알기 쉽게 이 형태에서 여기를 들어가면 이제 버티는 수는 백도 있는데요. 버티지 않고 타협을 선택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많이 둡니다. 그러면 여기를 젖혀 있고요. 이을 때 백은 귀를 잡습니다. 흙은 이 교환을 선수로 하고요. 이제 서로 이렇게 타협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랬을 때 커제 구단은 여기를 한번 젖혀 이어서 이 치중을 하나 없앤 거죠. 그리고 이 중앙의 두터움까지 약간 얻었기 때문에 다시 공격을 가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커제 구단의 의도입니다. 지금 붙여가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이 좌변 이대로 없애기에는 좀 아까운 교환인데요. 과연 박정환 구단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킬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2019) CCTV 하셉의 한중일 바둑 쟁패전 1회전 형장입니다.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모습인데요. 역시 두기사의 대국은 언제 봐도 무게감이 많이 느껴지죠. 그럼요. 네. 그 어느 대국자들보다 좀 더 관심이 많이 가는 두 선수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두 선수의 대결이 세계바둑계에서는 가장 보고 싶은 대결입니다. 네. 자, 일단 초반 기분 좋게 박정환 구단이 100번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많이 우세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요. 포석 자체는 아주 훌륭하게 백이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를 나간 상태에서 지금 커제 구단이 변화구를 던진 타이밍이에요. 네. 이것을 잘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알기 쉬운 변화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받아주는 되면요. 거요. 좀 당한 기분이 들어요. 네. 이 한 방이 일단 아파요.
치중이 사라졌다는 것이 좀 백으로서는 아쉬운 장면이죠.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선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날일자와도 흑의 약점이 당장은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럼 이 날일자를 올 수 있다면 흑도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흘러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 백이 먼저 좌변 물어볼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요. 네, 뭐 귀 좀 봤다가 뭐 이런 데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손을 빼고요. 네, 뭐 지금 손을 빼면 안 되고요. 좀 봤다가요. 네, 이런 참 좋은 자리입니다. 네. 자, 여긴 받았습니다. 자, 흑도 붙인 이상 치중 계속 가겠죠? 네, 이건 취중을 두려고 둔 거예요. 네, 네. 딱 이제 흑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여기 젖혀 있겠다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계속 이 수가 흑은 신경 쓰이거든요. 예, 여기 뭐 방비를 안 하면 당했을 때 대책이 없으니까요. 이어서 받았습니다. 아, 젖혀 있는 건 안 당하겠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이렇게 세게 둬요? 지금 축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겠죠. 예. 축이 당연히 안 됩니다. 이렇게 두겠다는 얘기인데요. 왜냐면요. 빈 삼각을 둔 다음에 끊겼을 때 밖으로 나가는 방법은요. 이것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모양이요.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 뭐 이런 데 늘었을 때도 백의 모양이 워낙 안 좋아서 전투 자체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 삼각을 하겠다는 것은 안쪽에서 좀 뭔가 해결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끊었을 때 여기를 젖혀서 일단 있고요. 네. 뭔가 이곳에 수상전을 해본 다음에 추후에 이제 행마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세게 안 둬요. 정말 최강수로 박정환 구단이 버틴 겁니다. 네. 이러고 네. 좌변은요? 선수 교환을 한 건데요. 뭐 예를 들어 막아두면 일단 득이죠. 흑돌이 이런 데 왔을 때 이 교환이 없으면 나중에 백이 막아서요. 여기를 이제 선수 한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순간에 여기가 한 집도 안 나 있죠. 그 교환만 해두고요. 이 자체로 좌변에 대한 그 영향력은 많이 줄었다 이 뜻인가요? 좀 그래도 한 번은 들어가 물어볼까요? 보면 어떨까? 이제 궁금증이 있어요, 사실. 과연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끊어서 버텨요. 네. 여기를 끊었을 때가 문제긴 해요. 이 싸움이 네. 중요한 거죠. 여기가 늘어져 있는 상태에서 끊기면요. 여기를 젖혀서 이어도 흑이 수를 조이면서 둘 때 이 수상전 자체는 좀 곤란하고요. 패 형태가 나오거든요. 근데 패도 사실 지켜보긴 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흑의 잡은 백이 잡은 득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흑이 꼭 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흑도 받지 않는 순간 부담이 확 생기네요. 네, 그래서 저기 한번 치중은 타이밍 좋게 한번 지금 가봐도 지금인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네. 지금 가네요. 지금 갔습니다. 지금이었네요. 네. 진짜 커제구단이에요. 왜냐면 저기를 밀어두는 순간에 왜 이렇게 저기가 두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정말 지금 가네요. 여기를 늘게 되면요, 박정환 구단 여기 무조건 끊어가요. 뭐 귀가 뭐 기세죠. 예, 이거 어떻게 되든 간에 다 잡히는 한이 있어도 여기는 끊어두고서요. 설사 여기 잡히더라도 다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행마 중앙으로 할 필요도 없이 흑을 뭐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면 됩니다. 아주 기분 좋은 자리죠. 즐거움이 많아요. 네. 그럼 흑이 이어서 받을
이어서 가능성이 받으면요. 될까요? 넘어가서 커제 구단이 애초에 했던 교환 자체가 그렇게 득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요. 3-3을 들어가고서 이 교환 자체가요. 뭐 그렇게 득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런 자세가 나오거든요. 네. 이러면 백이 괜찮습니다. 백의 안녕, 흑의 안녕이 좀 사라지고요. 네. 여기서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죠? 먼저 끊어가요. 수순을 좀 구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작전입니다. 근데 위험한 작전이긴 한데 뭐 응수를 또 잘해야겠죠. 왜냐면요. 결정을 안 해주는 것은 항상 위험이 뒤따라요. 그래서 백이 역으로 이 자리를 둘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이런 데를 나와서 두다가 나중에는 이 두 점을 안 잡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변수가 많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는 이 생각 시간 1분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어려운 장면이니까요. 생각을 해야 될 때는 시간을 아끼면 안 됩니다. 예. 시간 그러다가 나중에 남아버리면요. 아주 괴로워요. 남아서 괴로운. 네. 자, 일단 젖혔습니다. 이제 안 했잖아요. 네. 안 해서 둔 건데요. 끼우는 수는 좀 딱 보이긴 했어요. 이때 어떻게 두죠? 있습니까? 묘하네요. 흑은 이제 한 점을 살리면서 두 점까지 같이 살리겠죠. 막아서. 네. 이 자세가 왜냐면 괜찮아요. 두 점을 살렸고 여기도 이제 끼워 있는 자세로 양쪽을 방비했으니까요.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까지는 될 겁니다. 네. 이제 백은 여기서 일단은 이런 곳을 단수 한 방 치고 나오고 싶죠. 왜냐면 이런 곳에 돌이 있어야 백의 위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흑이 아직까지 좀 못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봉쇄 자체가 흑도 딱 한눈에 들어오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도 일단은 단수 치고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단수 교환까지는 가네요. 흑도 이어야겠죠. 잊지 않으면 따내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요석인 그 변 쪽에 두 점이 잡힙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백도 단수. 일단 단수가 예상이 돼요. 흑이 그곳을 넣는다면은 그 중앙 두터움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여기는 안 두면 일단 흑이 늘 수도 있고요. 여기를 밀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생각해야 될 것이요. 여기를 한 칸 띄는 거는 봐야 돼요. 그래서 흑이 늘 때 여기를 나오고 두면 뭐 이어서 이제 흑도 여기가 좀 신경 쓰이니까요. 아래쪽에서 함부로 좀 두기가 어려워요. 서로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백은 둘 중에 하나 같아요. 여기를 단수 치고 나오거나 아니면 이 중앙을 좀 행마하거나. 중앙을 먼저 두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중앙을 두 칸을 둬요. 재밌네요. 두 칸이 재밌네요. 이 부분의 모양만으로 놓고 보면 당연히 한 칸이 정수입니다. 두 칸은 좀 넓어 보이는데요. 근데 여기를 못하게 하겠다는 뜻이죠. 축입니다. 이제는 축이에요. 네. 그래서 박정환 구단 생각은요. 두 곳을 다 두겠다라는 뜻이에요. 중앙도 어느 정도는 뭐 안 둔 것보다는 여기 있는 게 훨씬 낫고요. 당연히요. 이곳도 백이 둔 것만은 못하지만 위에 하나 뒀기 때문에 이제 흑의 최강수인 이것까지는 못 두게 했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수 자체로도 좌변의 흑돌이 압박되는 느낌도 나는데요. 네, 압박이 되고 있고요. 근데 커제 구단도 밀어갑니다. 네,
초반 또 이곳에서의 공방이 재밌습니다. 흑은 좀 두텁게 운영을 할 것 같고요. 네, 하나 물어봅니다. 지나가는 길이에요. 거기도 사실 뭐 젖혀야 돼요. 일단은 젖혀야 되는데 흑이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약간 백이 받기가 어려워요. 이건 좀 반발하고 싶긴 한데요. 이렇게까지 뭐 두는 것은 흑도 좀 모험이겠네요. 예. 그것이 아니라면 그냥 바깥쪽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활용이라면 뭐 젖혀서인가요? 네. 어? 여기서 갑자기 손을 두단 말도- 돌렸습니다. 손을 빼도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뭐 백이 받을 수밖에 없다 아니, 이건가요? 아니, 거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거 받아줘요 또? 와, 이거 대단하네요. 고수의 바둑은 이런 거 같아요. 이거 뭐 저 같으면 여기 도저히 억울해가지고 여기는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역시 이 수는 붙여서 넘어가는 여기는 건가요? 저 같았으면 그냥 노타임으로 뛰었을 것 같아요. 예. 바둑을 지는 한이 있어도 여긴 뛰고 보자 뭐 위로 이런. 넘어가지 않고요. 네. 근데 여기가 넓기 때문에요. 여긴 정말 뛰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력 차이겠죠.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한번 받아주니까요. 네. 커제 구단이 계속 이것도 여기까지 받으라는 받으라는 거죠. 얘긴데요. 이거 정말 받으면 안 돼요. 계속 받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환했죠. 여기를 이제 언제든지 이제 이렇게나 뭐 아니면 이렇게나 이제 활용을 하려고 이 교환을 한 겁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으려고 두는 건가요? 네, 여기 그래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여기 근데 여기에 또 나왔다가는 또 걸립니까? 이런 거 두고서 설마 끼워서 뭐 이런 거 찝는 거 선수하고 여기 네. 끼우는 거 봅니까? 바둑 참 어렵게 두네요. 이렇게 어렵게 두면 참. 먼저 끼웠습니다. 그거 되면 좋아요. 그거 정말 두 점 요석이거든요. 이렇게 두면 네. 끊어서. 이거는 이제 패를 이제 각오해야 되거든요. 백이 패감이 좀 있어요. 이 패를 좀 생각하네요. 박정환 구단이요. 그리고 이제 단수를 이제 아래쪽으로 치게 되면요. 단수를 아래쪽으로 치네요. 이제 여기서도 백이 그냥 이어도 두 점은 잡은 거죠? 네,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냥 이으면 두 점을 잡을 수 있는데요. 여기를 두고서 이었을 때 이 뚫리는 자세가 엄청 두터워요. 그리고 여기 백이 살아있으면 뭐 둘 수도 없나요? 예, 이것도 나쁘겠네요. 살아있어도. 근데 지금 살아있지도 못해요. 예, 그것이 결정적입니다. 네. 또 받아야 되거든요. 이 중앙의 두터움이 감당이 안 되죠. 지금은 백도 중앙을 건너붙여야 됩니다. 크게 노려야겠습니다. 네, 중앙 건너붙이지 못하면 이 작전 자체가 원래 이상했던 거예요. 건너붙이겠죠? 네. 네. 자, 그 자리 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곳에서 패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아니 지금은 또 아래서 받는 건 다른 형태인가요? 지금 약간 수순이 좀 다르기 때문에요. 네.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보통의 아까 형태는 이것이 이제 교환이 됐거든요. 그래서 흑이 이렇게 두고
패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교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흑이 이곳을 따냈을 때 백이 이렇게 받아주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받아주지 않고 예를 들어 이렇게 두면요. 그럼 일단 패 자리는 아니네요. 이 아래쪽이 이렇게 두고서 흑은 아래쪽 수상전을 해야겠죠. 근데 아래쪽 수상전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여기가 흑이 자충이 걸려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자충 때문에요. 이 쉽지가 않아요. 네, 여기를 백이 두고요. 이것이 한 수에 조이는 것이 됩니까? 이거 여기 자충 걸려가지고요. 흑이 잘 안 돼요. 이거 그러면 흑이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변해서도 안 된다면? 네, 흑이요. 지금은 글쎄요. 아니면 상변 쪽에 백돌과 엮는 건가요? 지금요. 근데 여기는 백이 항상 이런 자리가 선수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된다고 보면요. 따낼 때 이렇게 두면 일단 패 아닙니다. 이곳과 이 흑의 수상전은 당연히 흑이 안 되죠. 네. 지금 커제구도는 어떻게 하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백이 네. 여기를 두지 않으면요. 단순히 이렇게 두면 여기 찝어서 다 잡힙니다. 그래서 백은 반드시 이 교환을 해야 되고요. 지금 해야 되는 네. 거죠. 이 교환 자체를 이렇게 했을 때는 혹시 이 석점을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 염두에 둬야 되고요. 수상전으로만 봤을 때는 이 교환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 교환이죠. 키워서 네. 조이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잡는 방법이 백이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여기 일선에 젖히는 것 등 해서 선수가 안 되니까요. 훨씬 좋고요. 흑이 맞게 되면 이 자체로 여기 찝는 것이 사라져서 수상전이 백이 이깁니다. 근데 이거 이렇게 흑 5점이 잡히면은 네. 지금 흑 5점 잡히면 흑이 너무 망한 거 아닌가요? 이런 표현 예. 너무 지나친가요? 망했어요. 예. 5점 잡히면 완전히 망했어요. 예. 어떤 대안이 있길래 이렇게 두는 걸까요? 이 두 기사 정도 되면 사실 속기전이라도 거의 완벽한 내용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이니까요. 당연히 실수하죠. 그래서 이 부분의 수읽기 자체는 커제 구단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조금 위험합니다. 네, 이 부분에서 커제 구단 생각 시간을 사용해 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응수를 찾아낼까요? 자,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CCTV 배 하세배 한중일 바둑 쟁패전 1회전입니다. (2019) CCTV 하세배 한중일 바둑 쟁패전 오늘부터 1회전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장애캐스터 앞에 팬더 보셨어요? 네. 네, 여기 그 청두가요. 네. 팬더로 유명해요. 팬더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실제로 보질 못했어요. 네, 청두가 팬더의 고향 이런 거라고 합니다. 상당히 그 팬더로 된 팬더 기지 같은 것도 있고요. 관광 명소로 아주 손꼽힌다고 하네요. 네. 자, 청두에서 펼쳐지는 1회전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대국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붙였어요? 네.
뭐 비슷해요. 사실 그 수도 흙이 받아주는 순간에 이렇게죠. 이제 득 봤어요. 여기 교환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찝는 수가 이제는 사라졌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 찝을 때 이 교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단수 한 방이 선수가 됩니다. 따낼 때 이어서요.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네. 호구 치게 되면 이미 백의 수는 내수가 됐죠. 그래서 흙이 여기는 뭐 수가 바로 없습니다. 예, 잡혀요. 근데 지금 흙이요. 받을 수가 없어요. 받아서 예,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과연 지금 이렇게 두는 게 커제 구단이 어떻게 이렇게 둘 수가 있죠? 거였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되면 좌상귀는 모두 백진영으로 바뀌는 거죠. 아니 원래 흙집이었는데 지금 백이 다 잡았는데요. 흙으로도 집이 조금 나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여기가 뭐 한 8집 나는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백이 여기를 뭐 저쳐서까지 잡게 되면 이거 잡은 것하고 10석집, 17집, 20석집 이게 안팎으로 30집이 넘거든요. 중앙의 두터움 거기요. 근데 거기가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그 한 점 못 살렸습니까? 지금 단수된 곳에 한 점이요. 네. 지금 이어서 그 수가 좋네요. 여기를요. 여기까지 못 살렸습니까? 이 수로 네. 흑석점을 잡기 전에 이것까지 살릴 수 있었으면 흙이 뭐 이렇게나 뭐 여기를 어딘 받아요. 근데 이 한 점이 살려져 있으면 이 두터움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흙이 한 점 잡은 자세는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박정환 구단은 여기를 이어서 이걸 잡으면 이건 도저히 나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이 정도로 만족을 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뭐 흙집이던 곳이 다 잡으면서 백집이 됐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박정환 구단이 여기를 이은 수가 아주 정교한 수입니다. 이제 무심코 여기를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먹여치는 것이 이제 하나 찔러두고 이을 때 여기를 먹여치면요. 뒤쪽에서는 귀의 특수성 때문에 자충이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따내야 되거든요. 이 상태인데요. 이 돌이 없습니다. 네. 여기를 단수치게 되면 백이 이을 수 없죠. 그래서 뒤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패맛이 남아요. 그래서 지금 박정환 구단이 이은 수가요. 깔끔하시네요. 네, 깔끔해요. 자충을 이용해서 귀의 흙 6점을 잡았습니다. 좌상 쪽은 백진영이 됐지만 그래도 좌중앙은 흙의 형태가 두터워졌습니다. 네, 뭐 정밀하게 형세 판단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백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래프는 왜 저럽니까? 흙 쪽에 오히려 점수가 조금 더 있는데요. 그 자리 참 좋은 자리네요. 근데 저는 여기가 좀 아까운데요. 아쉬워요. 한 점 살리는 거요. 여기 못 살렸습니까? 두고두고 지금 일단은 집 균형을 한번 살펴보죠. 네. 귀에 이곳을 잡아서요. 여기가 20석집 정도 났습니다. 약간의 뒷맛이 있어서 여기는 백이 좀 30집이 약해요. 전체적으로 이 형태는 한 집만 보면 한 27집 정도로 보겠습니다. 여기는 15집이라고 보면 되죠. 네, 백은 확정가가 50집이 좀 약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네요, 진짜. 그러면 이 중앙의 백석점은 사실 탄력이 좋아서 아직 잡혔다라고 보긴 어렵거든요. 왜냐면 네. 뭐 이런 식의 붙임 등이 있기 때문에요. 그럼 다 공배. 또 공배는 되는 곳 아니죠. 아닌가요? 이제 좀 위험하긴 해요. 이렇게 두게 되면요. 정확히 타겟을 할 수 있을 때 가야 되는 것이고요. 정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서 가장 단순하게 두었을 네, 때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요.
흑의 여기 확정가가요. 26, 35집 정도까지 봐야겠네요. 예, 집이 거의 여기 따낸 것까지 그 정도 납니다. 그러면 확정가 50집이고요. 100은 여기를 버렸기 때문에 50집도 100도 나네요. 형세 자체는 네, 100이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프가 흑 쪽이네요. 그러니까요. 두터움을 좀 더 쳐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잡았는데 나쁜 것도 약간 믿어지지가 않고요. 만약에 형세 자체가 좋지 않다면 여기를 한 점 안 살린 것이 그래도 좀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 점을 살렸더라면 중앙 처리가 앞으로 많이 달라졌을 텐데요. 네. 상변은 또 이렇게 지워지는 곳인가요? 지금 보시면요. 박정환 구단이 선수라고 지금 이 자리를 두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받고 여기를 둬요. 그래서 이곳에서 흑이 살 수 있다면 이곳 받은 것보다는 훨씬 더 돌이 효율이 좋죠. 근데 여기가 근데 막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여기를 둬도 있고 이렇게 살립니까? 이건 약간 이상한데요. 네. 일단 이 변화를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백도 뭔가를 하려면 거의 그 정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큰 의미 없습니다. 아래쪽에서 있는 자세가 두터워요. 여기 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단수치고 둘 때 여기를 나와서요. 계속 뚫고 나오면 살리면 양단수가 되죠. 그럼 흑이 있는 자세가 두텁기 때문에 여기는 안 해줄 것 같고요. 일단은 백도 여기서 그 두 점머리 자체는 급소인 것 같은데요. 네. 특별히 돌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늘어야 돼요. 네. 흑도 당연히 이길 거고요. 네, 있겠죠. 이 다음이 문제예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의 나와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 안 끊네요. 중앙을 확실히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네, 흑도 그 한 점은 지금에 와서는 당연히 살려야 될 자리고요. 백이 선수를 잡게 됐습니다. 근데 뭐 이 정도의 교환이라면 흑이 뭐 손해는 없는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받은 거와 비교해서요. 이곳에 실리를 좀 백 실리를 좀 없앴죠. 네, 진짜 간명하게 두네요. 그럼 백돌은 이대로 그냥 흑에게 보내주는 건가요? 네. 이건 뭐 이제는 못 살려요. 그러면 흑도 집이 상당히 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백이 나쁜 형세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형세 자체는 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커제구단이 상당히 이상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네. 중앙이 이렇게 두텁게 되고 여기가 다 들어가서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는 이제 흑이 하나 뭐 밀어서 받아두면 백이 올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아주 좋은 자리예요. 지금 반상에서 보면 가장 큰 자리가 이곳 우변이거든요. 근데 지금 날일자로 받겠죠. 일단 네, 한 칸으로 단단하게 받았어요. 네.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이 타이밍에서 분명 뭔가를 수를 내야 할 타이밍이 해야 아닌가요?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귀를 받고 있는 것은 변을 허용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흑이 좀 실리로 앞서가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귀 받는 거는 약간 싱거워요.
이곳 중앙에 뭔가 틈을 노려야 됩니다. 날카로운 수가 하나 터져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갑니까? 자, 일단 날일자로 흙의 간격을 노려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도 공격이 안 된다라는 뜻이죠. 흙이 한번 밀고 네. 늘 때 여기를 밀면 이곳을 밀고 올라와서 끼우면 단수를 치고 젖혀서 이 흙 넉점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크게 살아가네요. 네, 백이. 그래서 여기를 밀 수 없고요. 여기를 밀어야 되는데 그때 백도 나오면 여기 젖히는 것과 이곳 뚫어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흙이 여기 미는 수는 악수가 될 가능성이 조금 있겠네요. 그래도 여기서 막상 흙이 어떻게 두죠? 그냥 밀어가요. 예. 왜냐면요, 이 차이점이요. 여기를 밀어가고 늘 때 밀으면 여기 미는 수가 좋아요. 이제 끼울 수가 없겠죠. 네. 예, 근데 지금은 먼저 교환이 밀어갔기 없으니까. 때문에요. 끼워갈 수가 있어요. 둘 때 있고요. 이제는 젖혀도 한 칸 뛸 수가 있겠죠. 이 한 점이 먼저 잡힙니다. 그래서 백도 여기서는 단순히 아래쪽으로 늘어서 나오는 행마가 있겠고요. 위쪽으로 밀어가는 것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냥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은 흙의 봉쇄 라인을 뚫고 나오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뚫고 나와서 타게만 된다면 집으로는 확실히 우세해요. 이거 흙집이 네.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흙집이 갑자기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한 30집이 없어졌어요. 그것을 저희가 35집 정도로 봤었거든요. 네. 일단 나갑니다. 흙도 허점 자리로 나가는 것까지는 예상이 되고요. 백이 늘었을 때 흙의 다음 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백돌 머리를 내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느는 것까지는 돼 있어요. 근데 늘 때 이제 문제예요. 흙이요. 근데 늘 때 여기 한번 밀겠네요. 일단 두터운 자리죠. 네, 여기 한번 밀어갈 것 같아요. 사실 치받지 못하면 좀 아픈 자리거든요. 이렇게 둬야 되면요. 여기 좀 아프네요. 네, 밀어갈 것 같습니다. 흙이요. 여기를 밀어간 수가 그 이후에 공격을 했을 때 일단 이 형태가 두터우면 확실히 편해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이제 이렇게 받기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받고 나서도 흙이 이런 식으로만 그냥 알기 쉽게 나와도요, 이제 늘어야 되거든요. 밀어요. 둘 때 네. 따내면 여기를 끊어가는 것과 여기를 끊어가는 것 양쪽이 맞보기이기 때문에 연결 자체가 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협을 선택한 거죠.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가요? 일단 여기까지는 별게 없어요. 근데 조금 후속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데 또 붙이고요. 여기가 이제 흙의 약점이라서 백이 먼저 해야 돼요. 예, 여기요. 그래서 뚫으면 뚫어서 이건 잘 됐어요. 이 두 점이 잡히면 백이 여기가 약했는데요. 잡히면서 집도 크고 안정이 되니까요. 네. 흙은 이 두 점은 무조건 살려야겠죠. 이제 살리는 방법이 위로 뚫어서 나가는 방법과 지금처럼 아래쪽으로 두는 건데요. 아래쪽으로 두게 되면 백의 형태 자체가 좀 두텁습니다. 네, 두텁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날일자로 흙도 살았고요.
이 교환을 백이 다 해주면 두터운데요. 여기죠. 네, 일단 좀 아꼈어요. 이제 여기가 나중에 이어졌을 때는 흑이요. 여기를 치중 가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차이가 좀 크죠. 그래서 일단은 보류했습니다. 아, 지금 바로 있네요. 예. 네. 두텁게 이었습니다. 여기를 지금 안 받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안 받았어요? 아, 여기는 당장은 안 된다는 뜻이네요. 여기 이렇게 되면 뭐 한 칸 띄어 받아서 문제 없고요. 여기를 밀고 네. 밀고 이었을 때 젖히는 것은요. 일단 끊어서 버티겠어요. 백이 끊어도 끊으면 여기를 단수 치고 나가고요. 나가는 것은 나가고 나갈 때 나가서 막을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이 그림은 백이 안 되니까요. 네, 당장은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그 모양 자체는 깔끔하진 않아요. 좀 네. 찜찜하죠. 네, 그냥 끊어가네요. 또 밀거나 한 칸 뛰겠죠. 네, 밀어갑니다. 미는 것도 큰 문제 없고요. 이제 젖혔을 때 이제 끊어받으면 위로 단수 치고 넣을 때 여기를 단수 쳐서 걸리거든요. 잡혔죠. 네. 근데 이제 여기 젖혔을 때 그냥 빈삼각으로 응수하게 되면 네, 문제 없습니다. 중앙에 그 정도의 교환은 네, 되는 자리인데요. 이 다음은 없는 건가요? 글쎄요, 뭐 이것까지만 하고요. 이제 다른 곳으로 손을 돌려야 됩니다. 상변인데요. 이곳에 이제 공방은요. 백이 정말 두텁게 정리가 됐고요. 흑은 실리를 좀 더 벌었습니다. 네, 이곳의 흑집이 여기가 30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8집 정도고요. 38에 여기 형태가 이제 지키는 것과 백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를 잡았다라는 것은 이거 두 점을 잡겠다라는 뜻인데요. 지금 타이밍에 그렇게 두텁게 둡니까? 그러면요. 네, 여기를 이제 흑이 둘 건데요. 네. 흑이 두죠. 선수가 급했다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까지 38집이었고요. 이곳의 집만 보면 됩니다. 이곳이 한 27집 정도 돼요. 그러면 흑의 집이 65 정도는 나죠. 네, 여기 한 두 집 불어났고요. 65가 좀 두터워요. 근데 100은요. 아, 100도 60집은 나네요. 네. 네, 60집은 나요. 그래서 여기를 지키게 되면요. 흑이 65가 강하긴 하지만 100도 60집이 난 상태에서 이 중앙 자체가 백이 불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워낙 두터우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커제 구단도요. 단순히 지키는 거로는 좀 형세가 여의치 않다라고 본 것 같아요. 예, 지금 한 칸 뛰는 자리 들어왔습니다. 대신에 우변은 좀 지워지겠죠? 네, 이 한 칸 뛰는 것의 이 장점은요. 이런 곳을 또 뒀을 때요. 백이 연결만 하려면 이런 교환하고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수 자체가 집으로 큰 차이죠. 그리고 여기를 교환 안 해주고서 손에 안 보려고 계속 지키는 것은 이런 데를 하나 밀고 여기를 올라왔을 때 양쪽이 맞보기가 돼서 어느 한쪽이 끊기게 됩니다. 그럼 중앙 쪽이 좀 또 커지겠죠.
그래서 중앙 방면으로도 좋은 자리고요. 두텀으로 봤을 때도 커제 구단의 이 한 칸 팀은 좋은 자리였습니다. 박정환 구단도 커제 구단이 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것이고요. 네. 거기를 들어와서는 눈에 보이는 집만으로 봤을 때는 박정환 구단이 좀 앞서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중앙에 흑의 집이 얼마나 났느냐, 그것이 승부가 됐습니다. 중앙 권리가 중요해지겠군요. 네. 우변을 저희가 흑이 됐을 때 27집을 쳐줬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지금은 그냥 한 정도가- 10집 이상은 없어진 거예요. 예, 최소요. 네. 지금 커제 구단이 아픈 곳을 뒀는데요. 이런 곳은 네, 하나 뒀고요. 박정환 구단이 판단을 잘해야 되죠. 위로 눌러서 둘 것인지 아니면 역습을 할 것인지 판단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두지 않을 것 같은 수는 이런 수예요. 여기를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하나 올라오는 순간에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미 모양 자체가 무너졌어요. 끊기는 것도 남았고요. 여기는 지킨다고만 본다면 치받는 것이 좋고요. 밀어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여기를 붙여가는 것도 생각할 수 있긴 한데요. 이것은 단순히 흙이 나가서 뚫어도 나가요. 둬도 나가서 뚫었지만 다시 받아야 되고요. 이 머리 자체가 흙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이곳을 두 점머리 젖혀서 봉쇄하는 것이 바로 생깁니다. 이러면 백이 좀 곤란해지죠. 네. 우변 흑집이 네. 먼저 뒀을 때보다 더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의 응수는요. 좀 전에 들어갔던 우변 쪽에 백 두 점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붙였습니다. 거기요? 붙이자마자 그래프가 이동했는데요. 글쎄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나가긴 나가요. 흑이요. 나갈 때 정말 나갑니까? 이렇게 하고요. 글쎄요. 냉정한가요, 정말? 이 흙을 좀 두텁게 해줘서 부분적으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닌데요. 글쎄요. 중앙이 상당히 두터워졌어요. 근데 박정환 구단이 얻은 것은요. 네. 여기를 깔끔하게 연결했고 여기 붙이는 것까지 왔기 때문에 다음에 끝내기 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집으로는 전혀 손해본 것이 없고요. 대신에 잃은 것은요. 연결을 하면서 이런 곳에 악수를 둬줬기 때문에 흙이 대단히 두터워졌어요. 철벽이죠. 그래서 이런 곳을 당했을 때 이 애초에 생각지도 않았던 흙의 중앙집이 생길 가능성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것도 조금 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산한 것보다 한 10집 이상 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바둑 어렵겠는데요. 네. 일단 예상도대로는 네.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변을 깨서는 좀 집으로 우세한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중앙집이 흙이 꽤 났습니다. 우변의 흑 두 점은 탄력이 워낙 좋아서요. 전혀 잡힐 돌은 아닙니다. 와, 이거 중앙이 몇 집이 난 겁니까? 그래프가 요동칩니다. 네. 참 바둑은 글쎄요. 너무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네.
글쎄 여기 잡은 것이 두터웠어요. 근데 이제 잡고 나서 이제 정말 눈에 보이는 큰 자리가 이제 변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두터우니까 흙은 모양을 키울 수 없고 변으로 지키는 정도였는데요. 그러면 중앙을 둬서 박정환 구단은 형세를 괜찮다고 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것이 좀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커제 구단이 변을 안 지키고 여기를 한 칸 뛴 수가 판단이 정말 좋았어요. 변으로 지켰을 때는 집계산으로 100이 괜찮았었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2점을 잡아서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 이 바둑이 지금 흐름이 좋지 않거든요. 갑자기요. 이상했던 것 같아요. 중앙을 먼저 없앴어야 네, 됐나요? 활용을 조금이라도 했으면요. 지금 실전처럼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갔어요. 저 중앙 공배에서 흙이 집이 최대한으로 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중앙 공배 지역마저 집으로 변하니까 이 대국 끝내기밖에 남지 않았고요. 네, 이건 진짜 많이 났는데요. 정밀하게 계산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일단 다음으로 큰 하변 쪽을 공략해 가고 있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자, 지배 형태가 많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의 1회전 경기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박정환 구단과 커제 구단 2019 하사배 한중일 바둑 쟁패전 1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네, 지금 박정환 구단이 반상 최대의 자리를 두고 있죠. 네, 천만 다행입니다. 그 자리를 올 수 박정환 구단이 있어서요. 와서요. 그 자리까지 뺏겼으면 아예 개가조차 안 됐던 것 같아요. 저희 좀 간단히 집 계산을 네. 해볼까요? 어, 이곳에 뭐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니네요. 약간 득인가요? 뭐 끊으면 걸리는 겁니다. 여기를 끊게 되면 젖히는 순간 이렇게 둘 때 이렇게 둬서 수가 나죠. 네. 지금 그 끝내기를 하는 수가 냉정해요. 왜냐면요. 여기를 잡게 되면요. 흙이 그냥 이곳을 젖혀 이어버립니다. 지금 거의 다 뒀거든요. 네. 큰 자리가 없어서 여기가 가장 커요. 그래서 냉정하게 지금 하나 해두는 것이 좋았고요. 잡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흙이 이런 식으로 둔다고 하고 네, 한번 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곳에 이제 흙집이요. 8. 약 42집 여기일 때까지 42. 여기도 있네요. 40집까지 봐야겠네요. 이렇게 많이 나죠, 집이요. 52, 56, 70집이 넘어갑니까? 네, 흙집은 한 72집 정도의 확정가고요. 네, 100은 이곳이 잡은 것 다 해서 21, 25, 30, 31, 32, 59가 나네요. 10석집에 100둘 차례. 덤이 7집 반이어도 네, 지금은 네, 흙이 우세해요. 이 중앙에 약간 뭐 먼저 두면 나는 형태긴 한데요. 네, 네, 지금 기본집으로 꽤 많은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이 중앙에서 흙집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원래 이 정도까지는 날 수가 없는 형태였는데요. 오히려 100에서 약간 두터움이 생겨서 중앙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이었는데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은 굵직한 끝내기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커제 구단을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네. 커제 구단이 진짜 잘 둔 거예요. 초반에도 예. 초반에는 사실 이건 약간 이상해 보이거든요. 근데 뭐 적절하게 타협이 됐고요. 가장 중요했던 장면은 이제 백이 여기 2점을 잡았던 장면인데요. 네. 중앙을 둔 것이 정말 좋은 판단이었어요. 와, 그 중앙 그 장면은 두기 힘든데요. 중앙을 둬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자체가 예, 진짜 판단력이 좋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곳은 우변 지키는 거였는데요. 네. 거제 구단의 승부 호흡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앙 판단력에 감탄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선수하고서 이제 중앙 지키겠죠. 네, 남은 곳을 마무리 지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로는 그래도 백이 조금 더 회복을 했거든요. 네, 뭐 큰 차이는 아닌데요. 그래프상으로는요. 그리고 지금 백돌 차례인 것이 좀 크긴 해요. 그래도 네, 그래도 역전까지는 흑이 우세합니다. 이 바둑은 네, 중앙이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백이 확실히 편했네요. 그것까지 이제 편했다라는 것은 박정환 구단이 이제 초반에 바꿔치기가 일어난 후에 운영을 잘한 겁니다. 네, 그래서 바둑이 괜찮았던 거고요. 네, 네, 근데 뭐 바둑 아직 뭐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백이 이곳에서 그래도 먼저 둬서 큰 집을 내고 있죠. 아직 안 끝났어요. 지금이 조금씩은 불어났습니다. 이것도 커 보이네요. 거기도 백이 먼저 둬야 흑의 좀 뒷맛과 끝내기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커제 구단이 거길 뒀다라는 것은 위쪽에 한 점 포기하고 이 선 넘어가겠다는 뜻이에요. 예. 이렇게 되면 국면이 좀 좁아지네요. 깔끔하게 두겠다는 거죠? 네, 국면이 좁아졌어요. 이러면 백도 중앙에 한 점 잡는 게 크지만 이건 사실 봐도 다 뒀어요, 이제는. 네, 지금 거기 두고요. 그냥 여기 끼워 이어서 끝내기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정리 다 됐죠? 네, 흙이 잊고서 정리가 되는 자리입니다. 네, 이 백집이요. 여기가 좀 불어나서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8집 정도 납니다. 근데 흙집도 많이 불어났어요. 흙집이 여기 넘어가면서 더 불어났거든요. 다시 한번 정밀하게 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10, 12, 37집이고요. 30 따낸 거죠. 41, 40집, 45집이 났고요. 55, 60, 63, 70, 76, 79. 차이가 안 좁혀졌죠.
네, 지금은 백이 약간은 불어나는 것이 있어도 네, 흙집도 반면 불어났습니다. 열집이에요. 네, 역전 안 됩니다. 지금 바둑이 정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돼서요. 변수를 만들 만한 공간이 없어요. 뭔가 노릴 곳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애초에 흙이 좀 두터운 바둑이어서 그런지 더 그러네요. 음, 지금은 커제 구단이 여기를 넘어가고 정리하는 순간에요. 네, 반상에는 한 석집, 정도가 한 넉집 자리도 없어요. 지금은. 예. 반상의 가장 큰 곳이 넉집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대국은 박정환 구단이 딱히 실수했다 이렇게 느껴지는 구간이 없었는데요. 네, 뭐 아직 바둑이 끝나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박정환 구단도 아주 잘 두는 바둑이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정도의 기사들끼리의 대국은 순간 판단력과 운영에서 이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만약에 뭐 박정환 구단이 패하게 된다면 그 운영 자체를 커제 구단이 중반에 워낙 잘했기 때문에요. 네, 뭐 잘 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네, 상대가 그렇죠, 잘 두면 말릴 수도 없고. 대책이 없어요. 예. 아직은 끝내기 자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역대로 봤을 때 커제 구단이 하세베에서 2번 우승을 차지했고요. 2016년도와 2017년도 2년 연속으로 우승을 했죠. 박정환 구단은 작년에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하세베가 올해 7회 대회인데요. 네. 지난 5회 대회까지 한국이 한 차례도 우승을 못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박정환 구단의 우승으로 첫 우승을 했고요. 지금 상금이요. 80만 위안이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오픈 세계 대회 우승 상금만큼의 네, 하나로 한 금액인데요. 1억 3천이 좀 넘습니다. 네. 이건 비교를 하자면 중국에서 열리는 출란배가 한 15만 달러 정도 되고요. 네. 얼마 전에 그 커제 구단이 우승한 백령배가요. 100만 위안 정도 됩니다. 별 차이도 안 나요. 그러네요. 그래서 보면요. 뭐 세계 대회랑 별 차이가 없는 그 대회를 이제 3명이 초청전을 하잖아요. 상당히 또 규모가 큰 겁니다. 네. 굉장히 큰 거죠. 네. 그리고 이 대회 자체가요. 중국의 이제 춘절, 이제 한국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설이잖아요. 명절이죠. 네. 중국은 최대 명절이 이제 춘절이라고 하는데요. 춘절 기간에 열리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새해를 첫 시작하는 대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박정환 구단이 이 대회를 우승하고서 전체적으로 한 해를 좀 풍족하게 보냈죠. 예. 네. 그래서 이 대회 시작 자체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기운을 좀 보는 네,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분명 이제 초청전이고 선수가 이제 3명밖에 출전을 안 하지만 각국에서 내노란 선수가 출전하기 때문에 네. 네, 우승하고 싶을 거고요. 지금 커제 구단이 1선을 가만히 내려던 선수가 네. 또 재밌네요. 상변을 내려둔 수요. 네. 뭐 재밌는 끝내기는 아니고요. 여기 그 형태 자체가요. 이제 끝내기로 들어갔을 때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자리면 여기가 이제 다집이 나는 것이 아니라요. 흙이 하나 둬야겠죠? 뒤로 들어갈 때 여기를 한 방 당하게 됩니다. 제가 착각했네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네. 집으로 끝내기. 네.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잠시 딴 생각했나 봐요. 우승 상금에 놀라셔서. 좀 순간적으로 뭘 본 거죠? 예. 이렇게 된다면은 이제는 네, 지금 뭐 몇 사실 수만 더 두면 걔가 네, 하겠는데요. 지금은 뭐 끈끈내기도 없었지만 그 원래 있던 뭐 석집 이상 되는 자리를 100이 차지했고요. 네. 지금 다 뒀습니다. 자, 어려운 끝내기도 없습니다. 오늘 바둑을 보면서 확실히 느낀 점은 커제 구단이 이제 작년 초에는 좀 안 좋았어요, 확실히. 그래서 이제 좀 내려갈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약간은 네. 슬럼프가 왔었죠.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하반기부터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어떻게 더 강해진 것 같죠? 아무래도 세계 대회를 연달아서 2개를 우승을 하면은 네, 이런 기운, 기세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전보다 바둑 자체가 뭐 어떤 점이 좋아졌다고 뭐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좋아졌어요. 그것이요. 이제 박정환 구단이 운영 능력이 참 좋잖아요. 네. 근데 뭐 커제 구단이 그것이 밀리는 것이 아니었는데요. 오늘 보니까요, 그 부분에 앞서서 이제 이 바둑을 이제 끝나진 않았지만 승리를 거의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운영에서 승부가 났어요. 그리고 네. 형세를 보는 판단력. 예. 상변에 2점을 포기한 게 아마 뭐 두 점은 원래 백이 이제 잡자고 했을 때는 당연히 흑도 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요. 박정환 구단은 그 상황에서 저런 것을 둘 때는 정말 우세하다라고 봤을 때 두는 겁니다. 거기를 두고서 선수를 흑한테 내주지만 흑이 두는 선수의 자리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백이 어딘가를 뒀을 때 확실히 우세하다. 네, 거기까지 형세를 읽은 거죠. 네. 근데 커제 구단의 그 다음의 응수 자체를 좀 예상 못한 것 같아요. 중앙을 둘 것이라고는 그것을 판단을 못해서 중앙을 당해서는 바둑의 흐름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환 구단이 오늘 100을 잡았는데 패배한 것은 좀 더 아쉽죠. 뭐 사실 이제 워낙 두 선수가 100번으로 재밌잖아요. 100번으로 재밌어서 사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면 안 되는 건데 커제 구단은 또 100번이 워낙 또 성적이 좋다고 좋고요. 하고. 예, 성적이 좋고 실제로도 100번으로 뒀을 때 조금 더 강력한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박정환 구단도 승률 자체는 흑번보다 100번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오늘 두 기사 간의 맞대결에서 100번을 쥐고서 패한다는 건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공교롭게도 14승 2패, 16번 만나서 14승 2패 100번 승률인데 그 두 번의 승리는 흑번 승리요. 네, 커제 구단이 가져왔어요. 네. 사실 지난해 하세배 전에는 6승 6패로 팽팽한 상대 전적이었는데 네. 지난해 하세배를 지나면서 박정환 구단이 우세를 잡은 거였거든요. 네, 작년에는 거의 커제 구단을 이제 뭐 큰 차이는 아니에요. 3승 1패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압도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크게 봐서 16번의 대국을 전체를 봤을 때는요. 세계 대회나 이런 큰 대회 같은 경우에서 박정환 구단이 커제 구단한테 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커제 구단은 한 2010, 한 4년,
뭐 5년 이 정도를 빼놓고는요. 박정환 구단한테 그 세계 대회에서 거의 이기질 못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열린 그 출란배 4강에서도 박정환 구단이 승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회전에서의 기대감이 좀 네. 있었는데요. 뭐 괜찮습니다. 뭐 아직 떨어진 것이 아니니까요. 내일 또 있네요. 네, 내일도 있고요. 내일 이기고 뭐 그 다음 날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이기면 또 한 판 더 둘 수 있고요. 네. 뭐 세계대회 같은 경우에 박정환 구단하고 커제 구단이 만나서 단판 승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아직 하세베는 한 판의 기회가 있고 또 그래도 느낌은 막 이렇게 세계대회 막 반드시 이겨야 되고 뭐 이런 절박감은 없잖아요. 네. 물론 우승하면 좋죠. 하세베도. 예, 하지만, 좋죠.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바둑을 좀 두기사 간에 좋은 내용, 고수들의 그 높은 경지 수법들을 좀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뭐 젖혀있는 끝내기 정도가 가장 큰 건가요? 네,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박정환 구단이 계속 이만큼 진행하면 거의 끝까지 마무리할 것 같죠. 네, 마지막으로 정확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뭐 정리가 다 돼서요. 끼워 있고 네, 마무리가 되겠네요. 이곳의 흙집이 역시 똑같아요. 41, 40 넉집, 여기 반집이 있네요. 40 넉집 반이고요. 네, 흙은 77에 이 반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백은 여기가 12, 14, 20집이고요. (67이에요) 흙이 몇 집이었죠? 77집하고 네, 반집이. 네, 그래서 167이니까요. 반면 10집. 네, 반면 10집이에요. 차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덤이 7집 반이긴 하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네. 남아있는 끝내기 자리의 크기도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네, 하세베가 항상 1회 대회 때부터 6회까지는 중국의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네, 올해 처음으로 청두, 스촨성 청두에서 열리는 것 같아요. 지난해까지도 기사를 찾아보면 네. 전부 베이징이었거든요. 청두에서 왜 열리는 것까지는 자세히 모릅니다. 네.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자세히. 네. 네. 자, 밀고 들어가면서 끝내기 개수 점점 줄여가고 있고요. 네, 그것도고요. 이제 한 집짜리 정도만 남았습니다. 두 기사가 이제 비공식 세계 랭킹이긴 하지만 고레이팅에서 얼마 전에 자리 바꿈을 했어요. 계속 꾸준히 신진서 구단이 1위였고
박정환 구단이 2위 자리, 그리고 커제 구단하고 중국의 미히팅 구단이 3위, 4위를 막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네.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커제 구단이 지금은 2위입니다. 최근에 성적이 좀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신진서 구단이 아직까지는 1위를 지키고 있고, 하지만 1위와 2위 커제 그 격차가 뭐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2위인 커제와 박정환 3위 요 차이도 얼마 안 나고요. 네. 네. 아주 촘촘합니다. 정말 그들의 리그네요. 네. 그들의 순위. 그들만의 네. 저는 순위가 아마 없을 거예요. 예. 몇 위까지 방영이 되는 건가요? 저는 한 800위쯤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다들 확인을 하면 네. 상위권 선수들만을 확인을 하니까 네. 역시 박정환 구단이 1월 성적 이게 방영돼서 네, 박정환 구단이 최근에 이제 1월의 성적이 좋지 않고요. 예, 커제 구단은 작년 말부터 굉장히 좋죠. 거의 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느낌은 그래요. 예. 아, 여기 패가 하나 남았는데요. 절대 안 들어오겠죠? 교환이 안 돼서 패가 남았는데요. 네. 절대 들어올 일 없습니다. 이랬는데 들어오면 정말 웃기겠네요. 패가 엄청 많아가지고. 아, 패감이 네, 많아서요. 패감 많아가지고 10집 더 이기려고. 그 진행은 볼 수 없겠습니다. 이제 하변 한 집을 네, 중국입니다. 지키면 끝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먼저 하중앙 쪽 단수까지 이곳은 어차피 집이 아니죠. 네네. 네, 이제 곧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 거기가 제가 계속 뭐가 있는 건가요? 거기가 약간 뒷맛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가요, 항상 저는 그냥 계속 이렇게 되는 뭐 다 집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여기를 끊으면요, 네, 여기를 집으로 만들었을 때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여기가 뭐 흙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더라도 좀 이상하죠? 많이 이상한데요, 이건. 하나 더 갈수해야 되네요. 예. 갈수한다면 한 집 정도, 예, 제가 개가를 했던 것보다는 차이가 나는데요. 네. 한 집은 반면 예, 열집에서 반집 승부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형세가 뒤집어지진 않겠습니다. 네, 그곳을 그렇게 받는 순간에 한 집을 득을 본 거예요. 네. 네, 공배를 메우는 일만 남았고요. 확실히 한 수에 30초 기전이라 그런지 네. 이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네, 이제 다 두어졌죠. 제가 중앙에는 생각 못한 그 한 집이 숨어 있었네요. 정말 미세했다면은 그렇죠. 승부 바로 뒤집어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10집 안쪽으로 들어왔을 것 같은데요. 아까 10집에서 이 정도의 한 집이라면 10집, 9집으로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공배만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 승부 자체는 커제 구단이 좌변을 넘어갔을 때요. 사실상은 뒤에는 변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제 박정환 구단이 개간은 안 했지만 바둑을 패한 것 같고요. 내일 상대할 시바노 도라마루 도라마루 선수. 네, 선수한테는 상대 전적에서는 4승 무패로 앞서 있죠. 예, 4전 4승입니다. 100%입니다. 시바노 도라마루 7단이 커제 구단한테는 용성전에서 이긴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바노 7단이요. 중국 기사들한테 좀 강해요. 희한하더라고요. 네, 중국 기사들한테 작년에도 이제 삼성화재배에서도 천양호의 구단한테 승리했고요. LG배에서도 32강에서 탕해신 구단한테 승리했어요. 근데 묘하게 32강에서 승리하고 탕해신 구단한테 승리하고 그 다음에 박정환 구단 만나서 떨어졌고요. 네. 삼성화재배도 천양호의 구단 이기고 이제 더블 일리미네이션으로 했지만 바로 박정환 구단 만나서 졌어요. 모두 지난해 일이죠. 네.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도 이 대국을 보면서 아마 좀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있을 겁니다. 사실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는 그래도 커젤 구단에게는 승리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커젤 구단이 좀 내려왔으면 하는 생각도 없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 그랬을까요? 아, 그거 좀 궁금하긴 하네요. 커제 구단 요즘 굉장히 잘 둬서 네. 뭐 사실 누가 와도 뭐 그래도 힘들 거- 한번 네. 이긴 적 있는 선수가 낫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아닌가요? 네. 봤던 지가 오래돼서 모르겠어요. 아, 사실 누가 와도 네.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에게는 네, 어려운 승부였죠. 버거운 상대죠. 예. 이제 현재에서 결과를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사진 속으로 커제 구단이 정말 환하게 웃고 있네요. 지금 형세를 반영하는 사진 같은데요. 자, 1회전이 오늘 치러지고 또 2회전이 바로 내일, 네. 그리고 3회전이 내일 모레 연달아서 열리죠. 네, 3일 연속으로 치러지고요. 이야마이타 구단이 이번에 그 일정상 못 온 것은 이제 기성전 도전기 3국을 2월 2일과 3일 양일에 걸쳐서 두게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오늘이 이제 1월 31일이니까요. 2월 2일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2월 2일 날 시합이 겹쳐 있기 때문에 못 온 거죠. 완전히. 네. 딱 맞았어요. 일정이. 네.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집 반, 네. 반면 아홉 집이네요. 9집이죠. 마지막에 한 집 백이 득을 봐서 9집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자, 이렇게 커제 구단의 한 집 반 승리로 1회전이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 예국은 커제 구단이 잘 뒀다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커제 구단이 잘 뒀어요. 박정원 구단이 절대 못 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초반부터 좀 요약해 보자면요. 초반에는 박정원 구단의 돌 자체가 능률 있게 좀 활발하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장면이 이제 왔을 때 박정원 구단이 이쪽이면 좌변 쪽에 끼우는 수 있죠. 아, 네. 끼우는 수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분명 좀 승기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기서 약간 늦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중앙이 두터워져서는 커제 구단도 뭐 그냥 어렵지 않게 갔던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는 박정환 구단이 약간이라도 중반 들어갈 때 괜찮았는데요. 네. 어찌죠? 상변인가요? 상변에 2점을 끊어 잡아서 결정을 지어버린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패착이 됐던 것 같고요. 중앙을 먼저 두었으면 아마 좀 유리한 형세로 이끌어 갔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커제 구단이 오늘 대국을 승리하면서 먼저 결승전에 안착을 했습니다. 네. 자, 내일 열리는 2회전에서 박정환 구단이 이 부전을 뽑은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와 대결을 펼치는데요. 네. 그래도 상대 전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상대전은 또 4승으로 앞서 있고요. 저희도 오늘 좀 1회전이니까 이제 저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좀 편하게 봤는데요. 네. 내일은 좀 집중해서 봐야겠고요. 박정환 구단도 오늘 패했지만 내일 집중해서 둔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내일은 박정환 구단과 일본의 시바노 도라마루 선수의 경기입니다. 내일도 역시 3시에 진행이 되는데요. 많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성 구단, 저는 장혜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